제가 민심 100% 이제 정치 시대를 열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아까 그 연결되는 말씀인데 결국 이 중도라는 거, 그러니까 합리층, 그러니까 스윙 보터들은 민심이잖아요, 그게. 근데 민심은 천심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양극단의 주장에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중간 이게 아니고요. 맞아요. 어떤 사안별 프로젝트마다 맞아요. 가장 올바른 결정, 지금 시대 정신과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속에서 맞아요. 올바름 네. 이걸 딱 정했을 때 거기에 민심이 갖다 붙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말씀하신 유승민, 아마 이준석, 이현주 이 분들이 냈던 메시지의 수준의 온도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조금 잘 못 잡다 보니까 조금 이게 범야권 속에서도, 그러니까 뭐 범야권이라면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분들 속에서 좀 주도권을 잃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보수 언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규정당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 언론에 사실은 대다수가 보수 지향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은 광고 문제 뭐 이런 등등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득권 논리를 대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데는 뭐 99% 시민의 언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박해를 받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 또 한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이준석, 유승민 그리고 이현주 이 세 정치인은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박해받는 뭐 이런 프레임 안에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 야당 같은 정치인이어서 훨씬 더 이분들에 대한 소구력이 있는 거죠. 발언의 메시지. 저 사람들은 뭔가 반대하네.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챙겨주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루시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품격 있는 방송이었는데 그립습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차차님이 저 최강시사 최경영 기자님으로 진행자 바뀔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즐겨 들었었는데요. 요즘 아침이 너무 심심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예. 이 학생한테 심심한 아침을 꼭 아침 시간에 하셔야 될 것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데.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윤석열로 단일 메시지를 꾸준히 야당이 내지 못할까? 그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명히 그 당내 민주주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랄지 양평고속도로랄지 최상병 아까 그 박정훈 대령 문제 같은 경우는 박정훈 대령 의혹 사건 같은 경우 이거는 정말 비명이든 친명이든 열심히 다 했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아. 관심이 없다는 거네. 관심. 많지 않아. 어. 그거는 야, 그 충격이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큰 정말 대통령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국기문란 사건인가. 거기에 관한 정의는 좌우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대통령이 경로에서 뭔가가 바뀌어버린 거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아니 거기다가 생사람 엄청난 잡는 사건. 거잖아요, 막말로. 생사람 잡는 거죠. 생사람 잡은 거. 그렇죠, 잡는 거죠. 예. 그것도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 예? 박정훈 말도 안 대령처럼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처음에 뭐 호남 프레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포항이고 그리고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단장이 호남 분이세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프레임도 안 통해. 그리고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사건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신인교 변호사 말씀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거를 왜 이런 디테일을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맨날 친명 비명 그다음에 조중동에서 그 친명 비명이라고 써준 거 내 기사 나온 거 그다음에 내 기사 몇 번 나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공천이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예. 윤석열 정부의 근본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논란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이동관 후보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논란을 더 만들어 버린다. 당시 뭐 공산당 기관지 발언이라든지 해서 논란을 더 촉발시키는 걸로 이슈를 넘어가는 굉장히 좀 비열한 전략이거든요. 한심한 수준이죠. 그렇죠. 한심한 수준인데 한심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예. 민주당이 계속 넘어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더 전략적으로 이 사안마다 넘겨왔다라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가장 우선순위 경중을 정해서 하나만 파고 그게 또 끝나면 그 다음 국면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무슨 뭐게 다 팔아놓고 그게 뭐랄까요 펼쳐놓고 난전처럼. 펼쳐놓고 하듯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국민들도 바쁘시니까 네. 어떤 이슈를 다 산발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파는 좀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이 전략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뭐 의지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보면 야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섀도우 캐비넷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니다라는 목소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닌가.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국민들께 내놓고 자 여당이 지금 이 안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의 안은 이거예요.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평가해 주세요. 그래서 야당의 손을 들어주면 지지율이 또 오르고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한 사람 얘기를 들으나 뭐 9명 얘기를 다 들으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언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누구는 경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뭐 누구는 뭐 무슨 뭐 법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서 국민들이 보기에 한동훈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는 민주당의 누구야? 그렇지. 뭐 이런 게 딱 서야 돼요. 그럼 그렇지. 한동훈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럼 민주당의 아무개 얘기를 들어서 양자의 얘기를 우리가 비교해야 돼. 이런 게 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껴서 난 다음 선거에서 누굴 지지할 거야. 어느 당을 지지할 거야. 이게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당은 맨날 양당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싸움. 자,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출마하네 마네, 원희룡 장관이 뭐 인천 계양에 출마하네 중요해? 마네. 그게 내 삶과 그게 무슨 상관이 그게 중요하냐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의원들한테만 중요하겠죠. 아니 한동훈이 출마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에? 근데 무엇이 중요한디? 아니 그리고 서울의 일반적인 뭐 여야가 비슷한 그런 일반적인 구에 나와서 험지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서울의 일반적인 구에 나와서 될까?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운 양반인데 강남 서초 송파 아니면 서울의 어지간한 구에 나와서 될까? 용산까지 포함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무슨 스타다 뭐다 해가지고 띄우는 보수 신문들도 원래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그거를 마치 그 바람결에 바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여야 정치인들이.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 솔깃하네 그러면서 여기에 말 한마디 더 붙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TV조선만 하더라도 지난주 주말에 한동훈 장관이 12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내년 총선 출마한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초반에 또 무슨 기사를 쓰냐면 또 단독 보도를 하면서 12월 달에 안 나온다. 이걸 초로 미뤄졌다. 이걸 또 내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용산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듣지 않고서 그런 보도 쓰기가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 약간 짬짬이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정권과 짬짬이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 날마다 보수 언론이 도배질을 합니다. 그런 보도를. 그리고 국민들이 봐야 되는 소중한 지면에 정말 그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이제 정치권에서 오고 가는 그런 메시지들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을 연 이유도 좀 제대로 된 언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 의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좀 듣고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뭐 똑똑하겠죠. 예? 똑똑하지만 다른 말로 지금 계속 안 나오는 말이 친화력 있잖아요. 네. 뭐 친화력이 있습니까? 옆에 친구가 있습니까? 그거를 질문을 하는 언론이 가령 되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옆에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나 적나 연수원 이후부터 친구가 있나 없나와 관련해서 사실 여의도 정갈할지 법조계 계시는 분들은
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저는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제 옆에 법조인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수들 많아요. 그 기수들 많고 비슷한 연배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하기 힘들게 보는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5% 최강시사 전후에 뭐 아주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정치인을 하기보다는 그냥 관료로 계속 있는 게 낫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그 뉘앙스는 친화력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여당 내 걱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친화력이 그럼 만약에 야당 정치인이 저 정도로 떴다고 쳐 언론이 띄운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떴다고 치면 양면이나 다면 뭐 단점들도 부각을 할 것 같거든.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말을 안 해. 맞아요. 나는 이거 너무 이상해. 근데 저는 안 써버리죠. 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염려할 게 없는 게 네. 이분도 검증을 받았잖아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네. 국무위원, 그것도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싸우면서 굉장히 핫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인기와 거품만 가지고 정치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사실은 그 내공, 말씀하신 그런 친화력이든 정무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종합평가를 받는 건데 전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거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을 자꾸 탄핵 하면서 더 키워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그건 역효과니까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면 확실한 거 한 방 잡아가지고 진짜 탄핵을 해서 관철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전 한동훈 장관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출신을 보면요. 박영수 특검, 그 뇌물 받아먹은 박영수 특검 정의의 사도로 포장됐던 사실상 거짓 이미지죠. 그때 한동훈 장관이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 밑에 있었던 그렇죠. 당시 부장검사 출신이고 그때 있었던 분들이요. 지금 대검 반부패 부장 양석조, 이복형 금감원장, 뭐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1부장 이런 사람들 거의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공화국의 계속 재현인 거예요. 재현. 그래서 저는 이분의 출신을 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첫 번째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 편향성.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민주당한테 한 대 맞으면 10대씩을 돌려줬거든요. 그것은 국무위원으로서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준석 대표 소위 비교하는데 정치인들끼리는 그게 그래도 넘어가집니다. 또 어디 국무위원이 월급을 국민의힘으로만 받습니까? 뭐 야당은 세금 안 냅니까? 우리 세금이죠. 그러니까 예. 전체에 봉사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편향됐다는 게 문제고 세 번째로는 이분은 너무 무능해요. 왜냐하면은 인사정보관리단 갖고 가가지고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인정받는 장관 후보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실패 완전히 전패했고 소송도 건든 것마다 다 실패했거든요. 뭐 권한쟁이도 그 영장 더 탐사도 2번이나 이재명 대표도 졌잖아요. 결국에는 일은 안 하고 최근에도 그 사진 찍는 걸로 기차 시간 3시간 연장시켰다 하는데 예. 매일 사진만 찍고 다니는 이런 무능한 장관을 무슨 지도자로 봅니까? 이게. 근데 공무원이 불쌍하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당의 개혁적 메시지를 내주면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동훈 장관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지도 않거니와 네. 내면 같이 가겠다? 이 불가능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는 동지가 아니라는 말로 차라리 선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당에도 요구한 조건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3가지인가 5가지 조건도 그러니까 저는 같은 그거를 식으로 다른 들어갑니까? 표현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아. 들고 결국에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을 소환한 이유는 예. 이준석 대표는 아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번 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좀 띄워주는 역할로 한동훈을 전 소환했다라고 보고 또 하나의 부수적 효과는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좀 차기 경쟁을 좀 시작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스타트 라인에서 빵 하고 이제 총을 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도가 가장 컸다고 보는데 한동훈 들어와. 아 그렇죠. 들어와라는 도전장인데 문제는 들어와.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했을 때 네. 상당히 표면적으로는 논리 모순적으로 들려요. 한동훈 장관과도 동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신당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발언은 두고두고 좀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과도 지금 이 시점에 동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한 몸이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네. 그럼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너무 그렇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또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좀 많이 점수를 잃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물어봤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신인규 변호사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링으로 들어와. 그러네. 예, 링으로 들어와서 나와 한판 붙어보자. 이런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3년 반 후에 정치 안 하실 분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끝났다. 윤석열은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 권력인 한동훈과 내가 보수안에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홍준표 시장이 불쾌하시겠네요. 매우 불쾌하실 거예요. 또 페이스북 지금 쓰실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나이도 네. 젊은 어린 것들이 어린 것들이 얼라들이 말. 네, 얼라들이 뭐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그 규정을 해버리고 세대를 훅 넘어가 버린 뭐 이런 네. 개념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대선은 보수 안에서 최소한 한동훈과 이준석 경쟁이 가능한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다양한 포석을 두면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가 어떤 모양이 될지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은 동지가 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큰 거죠. 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마도 정치로 오면 쓴소리를 하게 될 거다. 그 장면 생각해봐라 얼마나 웅장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 무슨 얘기냐면 정치로 들어와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칼라로 똑같이 정치를 하면 그분은 망하는 전략인데 머리 좋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러면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공격하거나 반격하거나 칼을 빼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브루투스 넘어져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가능성이 정리하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쓴소리 네, 정치를 경쟁하자. 한다면. 쓴소리 그렇죠. 경쟁을 예, 같이 해보자라고 해보자. 이제 신호탄을 쏜 그렇죠. 거죠. 그 발언 자체.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